학점은행제를 검색해보면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있나? 하고 들어가보면 교육원 홍보 글인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가 진짜 기준인지부터 헷갈리죠. 공식 홈페이지가 정답이긴 한데 처음 보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하거나 반대로 대충 시작했다가 돈과 시간만 날리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10년차 전문가 연미쌤을 모시고 왕초보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누구든지 2년제 아니면 4년제 졸업장을 딸 수 있게끔 만든 학위취득 제도고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게 입시가 없다 보니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누구나 다양하게 학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직장 다녀서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육아 때문에 따로 진짜 대학에 가기 어려운 주부분들 아니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 뭔가 다시 새로 입시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떤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원이라고 하시고 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라는 걸 아예 별개로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학점은행제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모든 정보를 그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거는 학점은행 제도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학점을 채우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수업을 운영하는 곳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한양대 부설 평생교육원,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아니면 에듀윌, 해커스, 메가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따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평생교육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은 본인이 원하는 과정 아니면 과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리하자면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습자다라는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이 학점은행제를 할 건데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등록하는 곳을 평생교육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 그냥 동등한 학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면 전졸자가 되고 초대졸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학점은행제로도 2년제 전문 학사를 따면 초대졸, 전졸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면 나는 대졸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한다. 이거는 학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학점은행제라는 걸로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어떤 다른 입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스카이 대학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4년제 학위를 갖고 있다라고는 판단되지만 동등한 학력으로 대신에 학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전졸자가 지원할 수 있고 대졸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곳에는 학력으로 넣어볼 수는 있지만 진짜 대기업 좀 좋은 스펙을 요구하는, 학벌을 요구하는 회사에 넣는다면 학점은행제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은 학점은행제라는 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좀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의 방법을 추천드릴 것 같고요. 내가 학력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학점은행제로 이제 학위를 따서 대학원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할 때는 딱 이 4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하려는 목적,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과 보유 학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할 때 걸리는 내 목표 기간, 내가 목표하는 기간, 그 다음 네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이 4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학점은행제를 하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려는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학위가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거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전공의 전문학사나 학사를 진행해야 되고, 내가 학점은행제를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뭐 일반 편입을 넣을지 학사 편입을 넣을지에 따라서 내가 진행해야 되는 전공이나 학위가 전문학사일 수도 있고 학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무조건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최종 학력이랑 보유 학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거나 어떤 내가 필요한 학점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내가 4년제 학위를 딸 거다 라고 하면 한 80학점까지는 인정받고 나머지 60학점만 따면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럼 학점은행제로는 뭐 타전공 학위라는 걸 진행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최종 학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종 학력을 무조건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중요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최종 학력을 물어봤을 때 그냥 저 고졸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 중퇴여서 보유학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유학점이 다른 전공이든 아니면 내가 진짜 조금 뭐 한 2학점, 3학점만 가지고 있든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학점까지도 다 쓸 수 있게끔 정확하게 본인의 최종 학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목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학점을 많이 취득하면 빨리 졸업도 되고, 나는 그냥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남들 다 졸업할 때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설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년제 전문학사를 따려고 한다라고 하면 1년으로 보통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4년제 학사학위를 딴다라고 하면 2년 정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 기간 설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2년제 학위를 그냥 2년 걸려서 따도 돼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2년 동안 천천히 수업을 듣고 취득할 수 있을 거고요.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싶다, 뭐 1년 반으로 단축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적절한 학점 취득 방법이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 기간을 내가 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플랜을 짜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점은행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점이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되게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비용과 기간 단축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수업은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을 이수했을 땐 3학점 정도만 주는데, 자격증은 내가 취득을 하면 하나만으로 18학점, 10학점, 뭐 진짜 많게는 막 20학점 이런 식으로도 학점 인정이 되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간 단축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인정된 자격증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소개 메뉴에서 학점은행제 대상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자격을 눌러보시면 뭐 전공별 자격 연계 아니면 자격별 전공 연계라고 해서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또 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자격증이 몇 학점이고 어떤 전공에 연계가 되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따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에는 4가지의 학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2년제 전문학사, 두 번째는 4년제 학사, 세 번째는 타전공 전문학사, 4년제는 타전공 학사,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년제 전문학사, 2년제 대학교와 똑같은 학력을 갖추는 학위고요. 총 80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필수로 총 80학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전공 60학점 필수, 교양 30학점을 필수로 해서 총 140학점을 만드셔야 되고요. 타전공 전문학사나 뭐 타전공 학사의 경우에는 이미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위가 있을 때 또 다른 전공에 대한 어떤 복수 전공식으로 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으로만 36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타전공 학사의 경우에는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으로만 48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점 기준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내가 뭐 학위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점은행제가 학점제이고 기간 단축이나 비용 단축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한 학기에 수업을 내가 막 10개, 20개 들으면서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자격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업으로 많이 들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점은행제 굉장히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에요. 이게 한 학기에는 8과목, 즉 학점으로는 24학점, 1년에는 14과목, 학점으로는 42학점까지만 수업으로는 채우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내가 비용을 내고 들은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학점으로 인정도 안 되고 비용도 날린 거고 하기 때문에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꼭 기억하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학점은행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적대학 학점도 많고 자격증도 많아. 그리고 학사학에 필요한 140학점을 다 채웠다. 그럼 짠 하고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이다 보니 최소한 6과목, 18학점 이상은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은 내역이 있어야 학위를 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 많고 전공 교양이 다 채워졌다 해도 학점은행제로 들은 수업이 6과목 이상이 있는지를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18학점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학점이 많아도 학위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학점은행제를 이제 혼자 진행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한 교육원에서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학위 과정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만약에 2년제 전문학사 80학점 과정을 진행한 학생이라면 한 교육원에서 듣는 수업으로는 60학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63학점, 66학점 이렇게 듣는다면 나머지 60학점을 제외한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사 학위 과정 140학점을 취득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교육원에서는 105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4년제 학위를 이렇게 105학점까지 수업으로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전문학사,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 하는 분들 아니면 보육교사를 따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업만으로 2년제 학위를 마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교육원에서 60학점 이상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학위는커녕 내 돈도 날린 거니까 그래서 꼭 명심하고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행제에는 또 중요한 행정 절차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습자 등록, 두 번째는 학점인정 신청, 세 번째는 학위 신청이에요. 근데 이 3가지 행정 절차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딱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만 가능하세요. 이제 학습자 등록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습자다라고 나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자 등록을 할 때는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 전공을 쓰는 칸이 있고요. 목표 학위, 전문학사를 할지 학사를 할지 쓰는 칸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 등록을 해놔도 좋지만 과정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학습자 등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학습자 등록 무조건 하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자 등록은 최초 1회 4,000원 비용이 들어요. 모두가 내야 되는 이제 비용이고요. 일단 두 번째 학점인정 신청. 이 학점인정 신청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을 그냥 인정해달라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학점은행제에서 들은 수업들도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거든요. 미신청 학점이라는 걸로 올라가면 내가 이거 완전히 내 학점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진짜 자격증 딴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격 번호 같은 거 쓰면서 학점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고 내가 이전에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적 증명서나 재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학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학점 인정 신청에 대한 비용도 발생돼요. 학점당 1,000원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2년제 학위를 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80학점을 따야 되니까 총 결국엔 8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학사는 당연히 140학점이면 14만 원 정도 학점 인정 신청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위 신청. 내가 이렇게 학습자 등록도 해놓고 학점 인정 신청도 다 해놔서 학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학위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번에 학위 받을게요. 전 2월 학위 받을게요. 혹은 저 8월 학위 받을게요. 라고 학위를 신청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학점 채우는데 당연히 학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학위는 자유예요. 어떤 분들은 학점을 채우고 학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나는 빨리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학위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학위 신청은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또 아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점은 학위 신청을 하기 75일 전에는 무조건 학습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학습자 등록이라는 거는 확인해야 될 절차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 사람의 학력이 갑자기 확인이 안 되거나 하면 어떤 수정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위 신청 이전에 75일 이전에는 무조건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지만 그 분기에 학위 신청이 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몰라서 내가 생각했던 학위 받는 시기에 학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동안의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 시기가 있고, 학위 신청 시기가 2월 학위 한 번, 8월 학위 한 번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2월 학위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월 달에 학습자 등록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 전 분기인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8월에 졸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7월이 아닌 그 전 분기 4월에는 학습자 등록이 무조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학점은행제를 처음에 알아보다 보면은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규정도 복잡하고 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에 봐봐도 나한테 딱 맞는 답은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알아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개개인 그런 상황에 맞춘 플랜도 짜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드리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플래너,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생소한 학점은행 제도 때문에 뭐 시간과 비용을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바로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서 언제든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게 빠르게 학점은행 진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